개전 12일이 되자 한국군의 진격이 멈췄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협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전쟁이 길어지고 점령지가 늘어나면 아직 안정이 덜 된 동북 삼성의 질서 유지나 중국 러시아와 늘어난 국경 부담에 근본적으로 반한 감정이 강한 일본 점령지가 국가 운영에 상당한 위협을 줄 수 있다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어설프게 마무리를 할 경우 당장에는 일본이란 나라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지만 일본이 미국, 중국과 어떤 방안을 모색할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내정 간섭이나 군사적 위협으로 보이지 않게 분명하게 싹을 자를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일본의 지도를 보았습니다.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처럼 서에서 동북으로 길게 휘어진 영토, 휘어지기 전 서쪽의 영토는 한국이 예상한 영토보다 더 많이 일본이 살려달라며 내어놓았습니다. 러시아가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에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홋카이도를 다 달라 하거나 힘으로 일본 전역을 점령에 복속시켜버리면 지금으로선 일본이 내줄 수밖에 없겠지만 권력과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물러설 곳이 없어 저항 세력을 키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래야 한이 풀린다 생각하고 주장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대통령은 모여있는 국방안보 관계자들을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일입니다. 언제까지 미국이 중립을 유지할지도 불분명하고 러시아가 지분 욕심을 내면 우리가 감당할 선을 넘어버립니다. 대통령이 홋카이도 동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자르기 쉬운 곳이 있습니다. 홋카이도 동쪽 해안을 경계로 15km를 남북으로 잘라달라 요구하겠습니다. 홋카이도 동쪽 끝에 네무로시가 있고 이곳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입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들어 관계자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곳을 러시아에 준다고 하면 미국이 길길이 날뛸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심을 이곳으로 고정해 한국과 일본이 논의하는 협상안에 미국과 러시아가 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협상안에서 항구적으로 한국을 적대하는 일본의 싹을 자를 방안을 넣어야 합니다. 그 방안에 대해 지금부터 정밀한 협상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이 말을 마치고 대회의실을 떠나 집무실로 향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후쿠이현과 나고야를 포함한 아이치현, 그 사이의 기후현 일부를 포함한 국경선은 일본이 제시한 그대로가 결정되었습니다. 여당 대표가 말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소수의 엘리트가 이끌어가는 사회입니다. 그 엘리트는 정치인 집단이라 할 수 있고 여당이든 야당이든 선대로부터 세습으로 정치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자민당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내각 대신에 이름을 올리는 이들 대부분이 엘리트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총리가 무릎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정관계에 남지 못하게 한다면 한국을 적대하는 세력 전부가 사실상 일본에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것이군요. 이곳 저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임명직이나 지명직 공무원, 교육계, 언론사에 취업이나 재임을 금지하도록 협정문안에 그 내용을 매끄럽게 넣고 즉시 입법하도록 시한을 정해야 합니다. 여당 대표가 말을 마치자 야당 대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걸 수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전황이 아무리 어렵다 해도 고노다로나 가토, 기시 노부오만 해도 이 내용을 수용하게 되면 자신들의 목을 져야 하는 상황인데 받아들일까요? 야당 대표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법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일단 휴전협정이 이루어지고 종전협정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지만 변치 않는 선택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당장의 위기를 넘기자고 당명 바꾸고 이런저런 약속 많이 하고
무릎도 꿇고 그러면서 생존하는 것이 정치 집단이라는 곳의 삶이지요. 우리도 사실 그런 일을 많이 겪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웃으며 여야 대표에게 말했습니다. 야당 대표가 헛기침하면서 말했습니다. 총리의 말씀은 자민당에서 종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일단 이 위기를 넘기고 보자. 그럴 것이란 말씀이군요.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휴전안을 전달하면서 내건 조건이 한 가지입니다. 진군을 멈춰달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점령당의 나라가 없어질까 무척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심리를 적당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국정원장이 말했습니다. 주일 대사가 아주 역할을 잘해주었습니다. 같은 기간 식민 통치를 원한다는 말을 국군의 진격 속도를 보면 일본이 믿지 않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중령 계급장으로 제대한 야당 정책위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빨리 진군하면 안전이 위태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아군 진영 간의 거리가 그만큼 멀어지는데요. 현재 점령지도 아직 완전하게 점령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말씀은 매우 정확합니다만 그것은 우리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전쟁에서는 상대가 그 상황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를 살펴봐야 합니다. 육군참모부 작전과장이 말했습니다. 일본은 국군의 진격이 도쿄를 점령하고 일본을 관통하려 한다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휴전협정안을 서둘러 보내온 것이 증거입니다. 외교안보특보가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처럼 일본의 싹을 없애려면 일본회의라는 조직을 와해시켜야 하는데 일본회의 조직원들이 있는 곳이 대부분 교육계와 언론계입니다. 재계는 그저 돈을 대고 있을 뿐이고 정치권은 일본회의가 만든 조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회의가 건재하게 되면 혐한은 일본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당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 말씀의 취지는 외교안보특보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부담을 덜기 위해서라도 엘리트 그룹을 제거하는 내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사안이 하나씩 정리될 때마다 찬반을 묻고 협정 내용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배상금을 받아야겠지요. 경제부총리가 말했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받아야 합니다. 우리 재정이 그다지 좋지 못합니다. 워낙 돈 나갈 곳이 많다는 건 다 아실 것입니다. 총리가 부총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일본의 재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부총리가 말했습니다. 현재 국경으로 하면 줄어드는 인구 때문에 일본의 GDP는 세계 10위권 밖으로 밀리게 됩니다. 인구가 8천만 명 선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무엇보다 오사카와 나고야를 잇는 부담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청난 크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안전자산으로 여겨졌던 엔화가 무역 통화지위를 잃는 것은 시간 문제에서 급격한 엔저 현상으로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닥칠 것으로 보입니다. 보유 외환이 많기는 하지만 그저 그런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국가로 수직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총리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일본 무너지는 걸 보고 있겠습니까? 경제부총리가 말했습니다. 밑빠진 독이라 생각되면 손절매하겠죠. 미국도 지금 거품 문제로 고민이 많으니까요. 국방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출된 전쟁 소모 비용은 대략 5조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여당 대표가 말했습니다. 50조 정도 청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본이 부담은 느끼겠지만 아마도 자존심 때문에 수용할 것 같습니다. 여당 대표의 제안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공군 참모총장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혐한을 주도했던 자들에게 강도 높은 교화가 필요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민정수석이 말했습니다. 그 명단 뽑아놓았습니다. 대략 1,800명 정도 되더군요. 국방부 장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점령한 지역에 교도소가 11개 정도 있더군요.
그들은 모두 일본으로 추방할 것입니다. 그 빈 곳에 1800명을 가두고 강도 높은 교화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야당 대표가 우려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치적 탄압이라고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외교안보 특보가 말했습니다. 미국 말고는 딱히 말할 곳은 없어 보이죠. 미국은 오키나와라는 선물로 엮여 있고 홋카이도 문제에 신경 쓰느라 못 본 척 할 것입니다. 야당 대표가 말했습니다. 홋카이도 동쪽을 안 주면 러시아가 반발하지 않을까요? 안보 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미국의 의견을 들어주어야 합니다. 미국을 긴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러시아 군함이 편하게 들고 나도록 해주면 러시아도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협상안을 전달하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도 답장이 없자 몹시 불안해졌습니다. 고노다로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다행이군. 고노다로가 전화를 끊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이 기후현과 나가노현 경계에서 진군을 멈췄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안도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가토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 협상팀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가토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협상안에 내용을 첨가해 전달했답니다. 협상안을 받을지 말지를 2시간 이내에 답변해달라고 했답니다. 총리실 비서관이 프린트해온 한국 협상안을 모두에게 돌렸습니다. 협정안을 보던 내각 대신들은 신음을 냈습니다. 기시 노부오가 말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면 우리가 갈 곳이 없습니다. 가토가 말했습니다.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법안을 만들고 수정하는 것은 일본 내정의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다음에 다시 바꾸면 그만입니다. 일단 종전이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고노다로가 말을 받았습니다. 가토 관방 대신의 말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휴전 협정대로 일단 법을 바꾼 뒤에 종전이 되면 다시 바꾸면 됩니다. 일본은 약속을 지킨 것이니 한국이 다른 말을 하면 내정 간섭이 됩니다. 내각 대신들은 찜찜함을 남긴 채 한국 휴전안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치인들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예전의 한반도처럼 종전하지 않고 휴전 상태를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휴전협정을 위반하면 모든 책임을 진다는 문구가 어느 정도 무서운 것인지를 이때는 일본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휴전하고 일본은 협정 내용 거의 모두를 지켰습니다. 1800명도 한국에 넘겨주었고 배상금 5억엔도 지급을 완료했습니다. 문화재도 모두 수거해 한국에 넘겼습니다. 교과서를 급하게 수정해 한국 측의 검수를 받고 전국에 나누어졌으며 휴전 협정대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휴전 5개월이 지났습니다. 중요한 선거가 2달 뒤로 다가왔지만 종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의 정치인은 출마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두뇌 역할을 했던 일본 외인은 대부분 1800명에 포함되어 교화되고 있었으며 러시아 함대는 역사상 처음으로 얼지 않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냈고 러시아 남하를 걱정한 미국은 홋카이도 해역에서 항모를 철수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을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추천했고 독일도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렸습니다. 프랑스와 영국의 반대로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무산되었고 대한민국은 6번째 상임이사국이 되었습니다. 2026년 인구가 1억 8천만 명이 되었고 GDP 순위 2위가 된 대한민국은 기축통화국이 되었습니다. 남북 통일부터 북벌과 남벌 총 30개의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날 쓰고 바로 영상을 올려서 내용이 허술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영상을 보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급하게 마무리된 듯하여 구독자님들의 아쉬움과 제 아쉬움을 더해 휴전 협상 과정과 그 이후의 상황을 후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